페인트 우리 승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NC 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낳은 부부가 키워야지 이제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맡겨서 키운다면은 뭐 아이 낳고 말지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라는 책임감이 적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음 집에서 못 키워줬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우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씻으세요. 어, 지금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성우이처럼 하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되면 저출산 때문에 없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저출산이 진짜 심하다 하면은 있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NC센터가 뭐 있어도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꼭 그 아이를 그 가족 단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노였다면 마지막으로 찾아온 부부를 포기했을 것 같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좀 진심으로 느껴져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씨 해주세요. 저는 거기라면 모르지만 만약 2차 면접 처음부터 끝까지 달린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이 하나라는 사람이 글쓰기를 쓰기 위한 수단 약간 그런 게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은 2차 면접에서 거절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질문과 대답과도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뭐 꼭 부모 자식이었던 그런 관계라기보다 파트너의 관계로서 그리고 이제 NC센터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또 나가서 삶을 꾸리는 것들이 자기 삶을 좀 더 다양하게 풍요롭게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겁니다. 네,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승훈이가 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준원이 순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NC센터와 관련되어서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입장이 좀 갈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원이가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대책으로서 N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거든. 승훈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지금으로 봤으면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나중엔 또 생각이 변해가지고 이제 아니 뭐 안 켜주면 안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필요하다. 라는 거에 동의한다. 네. 그러면 준원이는 지금은 어쨌든 A센터가 필요 없다. 라는 수근이의 주장에 동의가 돼? 아니면 지금도 A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지금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수근이하고 준원이하고 그 합의를 보는 그런 지점들인데 왜 A센터가 그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근이? NC 센터가 있으면은 이제 음 자기가 아기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고 또 이제 돈을 또 안 써도 되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있으면 이제 효과적일 것 같아요. 준원이는? 저도 이제 안 키우려면 노동력 그런 것도 있고 돈도 꽤 많이 드니까 국 NC 같은 데 맡기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센터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해보는지. 자, 책 19쪽, 20쪽.
자, 밑에서 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낳, 준원이가 읽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정부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쳐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해졌다. 정부는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제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웁니다. 단순히 양육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말 거기까지, 그대로 거기까지, 정부에서 직접 거기까지. 아이를 거기까지 준원아, 일단.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다뤄지는 그런 책이잖아. 근데 여기서 네. 하고 사실은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잖아. 정부가 출생을 장려하기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고, 하지만 뚜렷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여기 광고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으면 국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아이 낳으면 뭐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얼마 주겠다라는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야. 자, 이어서 20쪽 수근 읽겠습니다. 20점.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 아이를 들여와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NC센터가 세워졌고, 우린 국가의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소마에 찬 멀티워치가 울렸다. 음, 제누 301 잠깐만. 상담,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근데 이런 기관이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 있어요. 뭐 어떤 곳이야? 고아원? 어, 지금 고아원 있지. 근데 이제 그동안은 고아원 하면 어떤 이미지였어요? 음, 안 좋은 이미지? 아니. 고아원은 누가 가는 곳이야? 고아요. 고아가 뭐야? 부모가 음,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요. 사람이 고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고아원이라고 안 부르고 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나 봐. 보육원. 들어봤어? 네. 네. 고아원이라 안 하고 요즘에는 보육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고아가 어쨌든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우리가 고아라고 했던 얘기야. 부모님이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어떤 그런 경우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보육원은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곳. 이것이 이제 고아원 또는 정식적인 명칭은 보육원이라는 거지. 그 점에서 보면 같은 거 아니야? 에이센터나? 뭐가 달라? 음, 근데 고아원은 이제 고아만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고아가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 계시지만 능력이 없으면 뭐 이혼을 했는데 그 부모 양쪽에서 다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아. 그럼 그 아이들이 보육원을 보내준다는 거야, 지금도.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보육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NC센터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쌤 지금 얘기는. 부모님을 찾아줘요. 어? 부모님을 새로 만들어줘요. 진짜. NC센터는 부모님이 새로 만들어준다? 네. 어. 근데 보육원도 입양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새로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보육원 출신들 중에 입양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 물론 입양은 안 되고 그냥 보육원에서 나중에 이제 그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18세인가 뭐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보육원에 있을 수 없어가고 독립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역시 비슷한 거 아니야? 음, 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야. 29쪽. 이것도 뭐 꼭 다른 점이라고 보기 힘든데 어쨌든 29쪽의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고.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나도 키우지 않으려는 사회였다. 정부는 사람들이 NC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독려했다. 점차 사람들은 하나둘 NC 센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가장 예쁜 3살 땐 5살 정도의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주로 원했다. 갓난아기는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받는 혜택만을 노리고 부문별하게 부모 면접을 지원한 사람들이 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하는 부모가 생겼고 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보다 못한 정부는 NC의 아이들의 입양 기능 가능 연령을 상향했다. 싫은 것과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13살 이상의 아이들만이 부모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자, 자, 여기 부분 보면 어때? 음, 돈도 줘요. 어? 여기서 NC에서 입양하면 그 포상금 돈도 줘요. 어, 지금 현재는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선생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무슨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근데 꼭 그 입양한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육수당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초등 7살까지인가? 까지만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주는 그런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18살까지인가 그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줘. 그래서 이제 입양을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면 그 아이들마다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갖고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막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입양하는 제도들을 좀 악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여기 부분도 이제 어쨌든 그와 비슷한 맥락의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혹시 우리나라는 입양할 때 갓난아기를 입양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좀 큰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지 혹시 알아? 수능 갓난아, 갓난아기 아닌가요? 왜? 왜 갓난아기를 입양하기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 이제 큰아이면 이제 약간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에 음, 상실감이 느껴서. 순원이 어떻게 생각해? 작은 애기들은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데 큰 애들은 재롱을 안 부려서.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었어. 그 이유들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개 입양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 최근 들어서는 공개 입양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자, 공개 입양이 뭐야? 공개 입양. 공개 입양이요? 공개 입양. 잘 몰라? 음. 네. 자, 말 그대로 입양한 사실을 뭐 하는 거? 공개하는 거. 음,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입양한 아이예요. 라고 주변에게 알리고 입양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공개 입양이라고 해. 근데 대부분은 공개 입양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마치 뭐야?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입양 사실을 숨겨. 근데 큰 아이를 데려오면 입양 사실을 숨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근데 갓난아기를 데려오면 그냥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나쁜 말로 하면 사람들 속이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숨기기가 쉬운 거지. 자, 그럼 왜 이렇게 공개 입양을 하지 않고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 준호님. 어,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입양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양 사실을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다라는 속담 혹시 승희 들어봤어? 승훈아? 저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야? 이제 사람은 이제 입양하면 안 된다.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이고 거두는 거 아니다라는 것들은 입양하는 거 아니다. 왜?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 같은 핏줄이 아니어서? 같은 핏줄이 아니어서 또 승훈이 음, 이제 사람이면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무슨 약간 이제 자기 아이가 내가 이제 진짜 아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라는 속담이 생겨난 이유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껏 키워놨더니 나중에 자기 핏줄 찾아 가더라는 거야. 날 낳아준 엄마, 날 낳아준 아빠 찾아 가더라는 거야. 즉 키운 정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낳은 정, 핏줄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키워봤자 별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또 하나의 의미는 기껏 키워줬으면 그 아이가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뒤통수 치더라, 배신 때리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사악해서 착하지 못해서 뒤통수 치더라, 배신하더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사람을 입양해서 잘 키워줄 필요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아까 준원이가 말했던 우리나라가 혈연주의, 핏줄에 대한 강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핏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집단 사고의식이 있는 거지. 물론 요즘은 입양을 권하지 않아? 권해요. 입양 안 권해? 권해요. 요즘에는 막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해서 입양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서 되게 칭찬하는 분위기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훌륭한 일 했다. 라는 식으로 칭찬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공개 입양을 하고 입양 사실을, 알리는, 그래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을 또 잘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또 보면 30쪽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 못 30쪽 들어, 밑에서 둘째 줄. 수은이 네? 30쪽 30, 밑에서 둘째 줄. NC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연령은 19살까지였다. 그 뒤로는 센터에서 나와 자립해야 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NC 출신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분위기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NC 출신과 자신들을 구분 지으면서 특권의식을 느꼈다. 나준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에게 NC 출신은 자신과 결코 같을 수 없었다. 마치 사람을 빼닮은 헬프에게 그러듯 NC 출신을 향한 사람들의 혐오는 공기처럼 퍼졌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거기까지.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수은이 읽은 부분은? 음, 이 사람들 NC 출신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NC 출신에 대한 혐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어때? 지금은 어떨 것 같아? 이 보육원 출신들에 대해서 이런 혐오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 승훈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 저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왜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걸까? 그 근거는 뭘까? 혐오의 뿌리는? 음, 핏줄? 핏줄이 왜? 우리나라가
핏줄주의가? 음, 승훈이. 음,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음, 가정 교육을 중요시하는 거라서.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자, 그렇지. 지금 승훈이가 말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 혐오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삐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논리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크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가 메말랐다. 정서가 삐뚤어졌다. 그러다 보니 정서가 삐뚤어졌고 메말랐다 보니 각종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보육원 출신은 좋지 않다. 라는 식의 논리 전개를 한다는 얘기죠. 어때, 준원이? 아까 첫 번째 논리.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한마디로 예의 예절이 없다. 라는 부분들. 또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정서가 메말라서 문제다. 나는 그러므로 그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마땅하다. 라는 식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그 가정교육을 잘 안 맞았다 해서 그 친구가 예의 없지 예의 없지 않을 수도 있고 왜? 왜 가정교육 안 받는데도 이해가 있을 수 있어? 어 사람 그 환경에 따라 음, 성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정교육 자기 친부모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 해도 음, 하더라도 분명히 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음. 자,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 승훈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 이 아이들이 삐뚤어졌을 거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부모의 사랑, 음, 부모의 사랑은 이제 약간 거기 음, 센터분들이 주실 수도 있고, 무조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것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반박의 논리를 생각하자면 지금 승리가 말한 대로 그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부모 못지않게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 그러니 정서가 특별히 이 센터 애들이라고 해서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해서 메말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 해서 부모들이 다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워? 아니면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때가 일어나는 경우도 학대가 있어. 일어나는 경우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를 제일 많이 하는 건 부모야.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제일 많이 해, 실제로. 그런 점에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만이 과연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게 클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죠. 또 아까 그 준원이가 반박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예절 교육이라는 게 어때? 승훈이하고 준원이 가정에서 예절 교육 배워 아니면 가정에서만 예절 교육을 배워? 음, 어? 가정은 아닌 곳에서 배워. 어디? 가정 아니면 어디서 배워? 학교? 학교에서도 예절 교육은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보육원 안에서도 예절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 NC 출신이라는 이유로 혐오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도 뭐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보육원 출신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막 뭐 물건을 훔치고 그러더라라는 식으로 그 소문이 이제 과장되게 막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보육원 출신들이 싸움하고 돈을 훔치기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빈도수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승훈이나 준원이는 부모님들 용돈을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그 용돈 갖고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보육원 출신, 보육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돈을 잘 받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용돈은 받지 못하는데 돈 쓸 때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절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 또 아무래도 승훈이나 준원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 외에도 사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런 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육원 출신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갈 가능성이 큰 거야? 누가 더 좋은 대에 갈 가능성이 큰 거야? 응? 부모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낙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뭐 깡패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러한 그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A센터 출신인 것들을 혐오함으로써 그들을 배제하려고 함으로써 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됐니? 음,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제누가 나중에 이제 아 마지막에 그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거절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택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결국은 선택하지 않았어. 왜 제누는 선택하지 않은 거야? 남아있고 싶어서, NC에. 왜? 배울 게 더 있기 때문에. 음, 승훈이는?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아, 음, 말해봐. NC 센터에서 나왔던 그런 약간 안 좋은 시선을 음, 꿋꿋하게 받기 위해서. 그걸 꿈꾸다 받기 위해서? 자, 책 어디로 보면 되나? 어, 이 111쪽? 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
먼저 찾았으면 얘기해. 168쪽. 160, 몇 번째, 말해. 몇 번, 너 뭐라고? 몇 번째 줄이에요? 168쪽, 169쪽 그 부분에서 그 실마리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는데, 169쪽에 다섯째 줄, 거기 일단 읽어볼까?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 친구가 될지 부모보다 훨씬 가까운 친구, 안 그래요? 자, 그걸 이제 뭐 최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 169쪽에 제일 밑에 부분, 넷째 줄, 나도 읽어, 내 자신이 그, 낯설게 느껴졌던 내가 나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는구나. 문득 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 뭐 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친구를 지내려고? 뭐라고? 친구를 지내고 싶어서? 누구랑? 어, 해오름이랑 하나. 여기서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거야? 그 센터장 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어? 네. 그 입양하러 온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또 입양하러 온 사람들과는 잘 지냈어. 근데 결국 그들에게 가지 않고 남기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남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음, 요 최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승훈이가 얘기했던 어 굳이 입양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NC 출신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결심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175쪽 열째 줄 거기 읽어볼까? 페인트로 만난 부모와의 인연이라고 해봐야 고작 서너 번의 면접과 한 달간의 합숙이 전부였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한 부모의 아이가 되고 누군가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건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더 좋은 부모, 더 능력 있는 부모를 기다리는 게 아닐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와 인연이 닿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뿐일지도 탯줄처럼 신비한 끈처럼 이어진 누군가를 말이야. 이 부분을 보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그 이유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왜 선택하지 않은 거야?
인연이요. 인연이 닿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뿐이어서. 어? 인연이 닿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지. 인연이 닿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180조. 밑에서 넷째 줄. 괜찮다, 제노. 음. 평소의 얼굴에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박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언제보다도 편안하고 홀가분해 보였다. 고되거나 힘든 여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다녀오셨어요? 박의 얼굴 위로 복잡한 미소가 어렸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지. 잘 돌아오셨어요. 나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최를 바라보며 가지 정원 단상에서 내려와 박을 맞이했지만 오직 최 많은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다. 먼발치에서도 똑똑히 보였다. 최의 얼굴에는 머무는 미소가 선배 잘 다녀왔구나 소리 없이 건네는 인사말도 들리는 듯했다. 매서운 겨울이 한창이었다. 이 추운 시간이 지나면 홀로그램이 아닌 진짜 초록색 숲이 뜨는 싱그러운 봄일 것이다. 어.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누군 거야? 박, 박을 좋아하는 거지. 그 선생님들을. 그 센터 직원들도 좋아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89쪽. 밑에서 여덟째 줄. 189쪽 밑에서 여덟째 줄. 승훈 읽어볼까? 189쪽이요. 밑에서 여덟째 줄. 실은 제가 좋은 아들이 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쟤는 난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싶구나. 제 말이 장난 같으세요? 내 말에 박이 입술을 움찔거렸다. 왜 부모에게만 자격을 따지고 자질을 따지세요? 자신 역시 부모와 잘 지낼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셔야죠. 부모라고 모든 걸 알고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라고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짐심 어린 마음으로 오는 프리 포스터들도 혜택을 따지는 프리 포스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사회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부모를 찾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 13살이 넘었어요. 오히려 부모와 멀어지는 시기라고요. 가장 예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NC 출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물론 정말 아이를 원하는 프리 포스터들도 있겠죠. 진심으로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아이가 있듯이. 자, 여기까지 보면 또 하나 이유를 알 수 있지. 왜 그랬다는 거야? 좋은 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좋은 아들이 될 준비,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됐니?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192쪽 밑에서 일곱째 줄에 또 뭐도 나와? 밥, 190쪽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 인연? 어,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그런 인연 만드는 거 자신 없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부모와 만나서 새로운 인연이 되었을 때 그 인연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인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지레 걱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별로 뭐야 자신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승훈이 얘기했었나 194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읽어보자. 밑에서 194, 여덟째 줄 194쪽 94쪽. 밑에서 여덟째 줄 어,
NC 출신에 대한 차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NC 출신들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NC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자기가 그런 NC 출신으로서 NC 출신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일조하겠다. 그런 생각들도 이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95쪽 위에서 다 합쳤죠. 승훈이. 190 몇 쪽이요? 5쪽 네. 위에서 다 합쳤죠. 위에서요? 음, 물론 나도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그러나 분명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회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만 한다는 말이다. 난 아직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지리에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가디, 거기까지. 거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는 그 양부모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더 크지 않았나.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힘듦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센터의 센터장님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 같은 그 분들과의 관계에 그 그분들과의 어떤 신뢰 이런 거가 이미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굳이 부모가 없어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여기 제누가 남게 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지. 어때? 승훈이 제누가 왜 남았는지 이해가 돼? 아니면 그 결정이 그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 음, 저는 지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 어떤 점을 지지할 것 같아? 그냥 또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잘 결정하는 거죠. 준원이는? 그런 지지해줄 것 같아요. 준원이는 어떤 이유로 지지를 할 것 같아? 보통이라면 NC 출신 그거 지우기 위해서라도 입양에 갔을 건데, 이 친구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서 안 가서. 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왜 제누가 그 선택하지 않았는 거라는 부분에서 이 측에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드러내고 있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추리하는 걸 통해서 제누의 어떤 그런 선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답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답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그걸 조합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야. 승훈이나 준원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너희들에게 어떤 그 답이 딱 주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 파편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흩어진 그런 파편들을 너희들이 모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힘들, 그런 힘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능력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되는 어떤 그런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자, 준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겹쳐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만약 제노였다면 더 이상 면접을 받지 않을 것입니까? 저라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여기서 평생 있기도 좀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빨리 받고 나갈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음, 저였어도 그냥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굳이 또 받을 필요는 없고.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쭉 했듯이 뭐 제노 입장에서 왜 받지 않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었고, 저 역시 제노와 마찬가지로 뭐 나이도 많이 먹은 어떤 그런 학교 속에서 굳이 또 새로운 그런 관계를 갖고 적응하고 그러는 게 뭐 또 다른 그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니의 의사결정도 존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포기했다라면 굳이 그런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22쪽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째 줄 태어날 때 만나야만 부모니 NC 아이들은 모두 10살 때부터 부모를 가질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뭐라고 했어? 오, 우린 버려졌다는 뜻이죠? 어렸다는 뜻이에요 라고 했어. 근데 이 최가 다르게 얘기해. 너희는 바깥상의 아이들과 달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바라는 거야. 이 아이들이 버려졌다. 라는 것들이 팩트잖아. 부모가 키우지 않고 버려진 거잖아. 맞잖아. 근데 이 아이들은 버려졌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부모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고를 선택할 수 수 있다. 있어요. 이 책이 가장 현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 부모가 아이를 선택해. 부모가 아니죠. 부모 입양하는 그 부모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거 뭐 이렇게 이해할 거 죄할 거 상품 걸듯이 못하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모들이 봐서 원하지 않으면 파양할 수 있고 물론 아이들도 뭐 이렇게 파양하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모들 어른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걸로 쓰면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특이한 발상인 거지. 왜 책 제목이 페인트야? 어, 그 입양 면접 보는 게, 응, 뭐 있었는데 비슷해서. 그렇지. 페런츠 인터뷰. 그렇지. 페런치 인터뷰를 줄여서 페런치의 패자와 인터뷰의 인터를 이렇게 해갖고 그냥 페인트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야. 어때?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부모를 선택했어? 아니요? 너희가 태어나 보니 너네 엄마 아빠가 인 거잖아. 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물론 부모님도 승훈이나 준원이를 선택했어? 아니요. 아니요? 나아보니 승훈이고 나아보니 준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어때? 이런 생각이 승훈이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그냥 모르고 운명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저는 운명에 의해서 태어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또 고르자니 약간 음, 고른다고 하면은 뭔가 다음번엔 더 좋은 부모님이 나올 것 같고 한데 음, 이제 또 안 고르면 이제 또 서로 맞춰가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준원이는 저도 그냥 운명으로 하는 왜? 거. 사람들은 다 완벽한 거 원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측면이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택했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또 뭐해?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이제 부모님과 맺어진 관계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보면 그래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이 준원이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준원이가 부모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선택에 따른 무슨 책임은 지겠지만 그 자체로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어떤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2쪽. 중간에 아주 또 새로운 발상이 나와.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꼭 뭐 같아? 중간에 몇 쪽이죠? 32쪽 딱 가운데 나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꼭 결혼 같아. 그런 것 같아. 결혼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남남이던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한 집에 사는 거. 서로 맞춰가느라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아니면 헤어지면 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뭐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선택해서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바로 서로 맞춰가는 어떤 그런 경우고 맞지 않으면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만약에 부모로 선택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 근데 아까 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좋아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역발상도 가능하잖아. 결혼을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짝지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과거에는 준혼이가 승훈이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준혼이와 승훈이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우리 결혼해 이게 아니라 집안에서 그냥 너 얘랑 결혼해. 그게 너 운명이야라고 딱 정해줬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이 그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관계가 된다. 그럼 어떨까? 승훈이. 음, 주어진 아기를 낳는다고요? 주어진 거. 결혼이 애당초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자기가 연애에서 서로 선택하지 않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반로는 너가 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건 안 슬퍼? 그게 정해진 것은. 근데 왜 결혼은 정해지면 슬퍼? 그 차이가 뭐야? 음, 결혼은 이제 음. 자기가 이제 남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기 낳는 거는 가족이니까 그냥 낳아도 상관없는. 희망이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이제 결혼은 음, 제가 제가 원해서 이 사람 원해서 했는데 애는 제가 이 애를 안 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음, 어, 네. 자,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44쪽 마지막 문장.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부터 한번 읽어볼까? 44쪽 마지막 단.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부터. 난 대답 대신 어깨를 스케 보였다. 난 떠돌이 기사로서 신분 따위는 없었다. 사람들은 꽤나 근본이 중시했다.
원산지를 따져가면 농수산물을 막 사먹는 인간도 누구에게서 생산되었는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네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난다. 물론 나를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부모는 존재할 테지만 내가 그들을 모르는 데서 그들에게서 키워지지 않았다 해서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난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니까. 끝까지.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거리들. 나를 나 자신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 이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관계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내가 누구 자식인 게 과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 라고 이제 그런 그 뭐야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스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91쪽 밑에 세 줄 91쪽 밑에 세 줄 21쪽이요? 91쪽 91쪽이요. 셋째 세상, 줄이요? 밑에서 세 줄 세상 어떤 부모도 세상 어떤 부모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순 없잖아요. 점점점.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그건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자, 키워나가는 그 다음에 넘겨서 92쪽 밑에서 넷째 줄 때로는 부모이기에 나약하고 부모이기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겠지. 거짓말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하겠지. 노아의 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길을 안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깨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겠지. 이 모든 가르침은 바로 가디에서 비롯되었다. 어, 저는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승훈이 동의가 돼? 때로는 부모에게 나약하고 부모에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겠지. 승훈이가 생각하기에 부모도 그냥 한 사람이고 부모도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그래서 무너져 내리지면 안 되는 책임감 있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이제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준호는 저도 이제 내가 했으니까 책임 져줘야 된다 생각. 자, 109쪽 밑에 넷째 줄. 저 밑에 셋째 줄. 어른이라고. 읽어봐. 밑에 셋째 줄. 어른이라고. 어른이라고 다 어른스러울 필요 있나요? 이건 역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모든 어른이 가슴속에는 자라지 못한 아이가 살고 있다고 했다. 어, 여자의 가슴속에 거기까지. 여기서 지금 어른들에 대한 생각이 어른이라고 다 어른스러울 필요가 있냐. 부모라고 다 그게 지금 아까 승훈이나 준훈이처럼 부모라고 해서 다 그렇게 책임감, 책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있냐라는 얘기야. 자, 111쪽. 밑에서 둘째 줄. 승훈 읽어봐. 밑에서 둘째 줄. 세상의 모든 부모는 111쪽이요? 111쪽 밑에서 둘째 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저희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상대를 신뢰한다는 뜻 같아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갖추고 드러내지 않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져요. 오늘은 문득 최, 거기까지.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훈이나 준원이는 부모가 강해야 된다. 부모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도 승훈이의 부모, 준원이의 부모도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나도 부모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게 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자식과 함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냐. 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이 책은 펼치고 있는 거라는 얘기. 그런 주장에 승훈이나 준원이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다,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선생님도 선생님으로서 뭘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가?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도, 아, 나도 모르는 거 있어. 나도 부족한 거 있어. 그 너희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과연 더 건강한 관계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가 뭔데?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나? 아, 그럼 이 책의 생각과는 준원이는 반대하는 다른 생각인 거지. 이 책의 응. 저자의 생각과는 다른 거지. 승훈이는 아, 저는 생각해보니까 여기 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아빠가 된다고 해도 저 음, 아빠가 처음이니까 약간 이제 약간 어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건 좀 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인데 우리가 이 페인트라는 책 갖고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번에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문제지.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고 관계는 어떻게 어때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인데 뭐 꼭 그 이야기 아니도 좋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독서감상문 여러분들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준원이나 수는 응. 없고 응. 네, 독서감상문 쓰는 게 과제야. 응. 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응. 네.